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과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있죠.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제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다 발표됐고, 당연히 또 2025학년도 시행 계획도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3년도 약대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입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약대도 마찬가지로 의대처럼 주요 대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자, 전형 모집 인원 변화 보도록 하면 2023년도에 약대 선발 인원이 수시 정시 다 합쳐서 1936명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약대 선발 인원이 1938명이니까 인원이 2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인원 변화는 사실상 없고, 그러니까 약대가 대략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대가 약 3,000명이 간 넘는 정도의 숫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는 대부분 다 1,000명 이내에 뭐 400명, 700명 되기 때문에 사실 의학 계열은 약대와 의대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우리가 과연 뭐라고 진로 방향을 정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어떻게 정하는 게 좋다? 대부분 의대이거나 약대로 방향을 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약대는 의대에 못지않게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폭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같이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약대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이제 정시 전형이에요. 정시가. 근데 물론 전체 비율로 따지게 되어지면 2024학년도에 약대 선발 인원이 1938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151명으로 59.39%,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787명으로 40.60%니까 단일 전형으로 볼 때는 정시가 많지만 수시와 정시로 나눴을 때 볼 때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59.39%,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0.60%니까 수시 비중이 많습니다. 특히 수시 중에서도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327명으로 가장 높다는 점, 이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므로 서울, 경기, 인천처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의대를 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대는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약대 선발 대학들이 되게 많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대가 사실 의대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수시 지역별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발한 인원이 463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게 경남, 경북 지역이 298명, 전남, 전북이 243명,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이 108명이고 강원 지역이 39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57%예요. 종합전형의 비율이 의대보다는 떨어지죠. 의대는 보통 한 70%가 넘으니까. 학생부 교과가 22%에 해당이 되어지고, 또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약대 선발 비율이 의대만큼은 안 돼요. 51%, 54%이기 때문에 의대는 대략적으로 60%가 넘는 선발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틈이 없잖아요. 이만큼 서울, 경기, 인천의 약대가 결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선발하는 약대의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숭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카톨릭대학교, 차이과대학교, 아주대학교, 정말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확인하셨고요. 자, 선발 인원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학생부 교과 전형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하고 선발이라는 동일해요. 262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57%이기 때문에 가장 많고 교과가 22%, 논술 전형이 13% 정도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달라지는 점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약대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논술 60%에 학생부 40%였는데 논술 100%로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 이화에 대한 논술 전형으로 올해 처음으로 약대를 5명 선발한다는 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과목 평균 절사에서 1과목으로 변경됐다는 점. 동덕여대는 동덕 창의 리더 인재 전형에서 올해 8명을 선발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전년도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미선발하고요. 삼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해서 4명을 선발해요. 14명 아니고 4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세우민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가천대학교는 지역균형 수능 최저가 미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차이과대학 학생부 종합 10명을 작년에는 선발했는데 올해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4번째.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부분이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결국 서울, 경기, 인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이 많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29명을 선발하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30명, 중앙대학교 융합형에서 15명, 이게 이제 이전에는 다빈치형 인재였습니다. 중앙대학교 탐구형에서 22명을 선발하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12명, 동국대학교 두드림 9명, 숙명여대 면접형에서 22명을 선발하고 덕성여대 덕성인재 1에서 20명, 한양대 에리카 일반에서 12명을 선발하는데 이게 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쓰거나 치대를 원세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원서를 쓰기도 하고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에도 쓰기도 하고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수능 최저 미반영 구간이 가장 많은 의대보다 더 많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약대이기 때문에 약대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지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그렇죠? 일발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대학들, 표시가 되어져 있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매우 높고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이화여대 약학, 그 다음에 이화여대 산업약학,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이 오고 4개 영역 등급합이 후에 과탐 한 과목이니까 의대와 동일하죠. 수능 최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으면 당연히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 충족은 가능하고 내신 성적은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이화여대나 아주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천대학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회장 추천이 3개 영역 등급합이 5, 동덕여대는 창의인재 전형은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죠.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약대는 수능 최저가 그만큼 낮아요. 약대의 평균적인 수능 최저 구간이 3호 정도 구간이다 라고 보면 의대는 대부분 3, 4 또는 3, 3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서 가장 수능 최저를 충족했었을 때 기회폭이 높은 구간이 3, 4 구간과 3호 구간이에요. 3, 4나 3호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라인과 거의 3, 4, 3호 구간은 동일하게 맞기 때문에 그 정도가 수능 최저의 적정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는 학교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차의과학대학까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 표는 제가 유튜브 하단에 저희 홈페이지 하이퍼리뷰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고요.
그 블로그 내용에다가 2023년도, 2023년도와 2022학년도 전국에 있는 약대의 입시 결과를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아주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차의과학대학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서울, 경기, 인천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대의 입시의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요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가장 높은 대학과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대학은 과연 어딘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1.5, 2.0 정도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올해 교과 성적 평균 성적이 3등급이에요. 3등급. 그쵸?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평균 성적이 2.9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의대와 약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차이. 의대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말씀드렸던 3, 3이나 3, 4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약대 구간은 대부분 3, 5 정도 구간이 많다. 수능 최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교과는 사실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이 1.2면 약대는 1.56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부 교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의 차이가 큰 폭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의대를 갈 때의 내신 성적은 1.2, 1.3, 1.4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약대를 갈 때의 내신 성적이 3등급이 나왔다라는 점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내신 폭이 크게 하락한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시의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보실 점은 그냥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성균관대학교가 평균 성적이 2.64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2.95 가천대학교가 2.5 그 다음에 숙명여대가 2.15였었고요.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 대학을 보니까 덕성여대가 1.33으로 내신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도 내신 성적이 높고 그 다음이 1.47의 중앙대학교가 내신 성적이 높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이 가장 크게 하락한 대학은 어딘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2022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이 하락한 대학은 어디냐? 또 반대로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간 대학은 어디냐? 요걸 보는데 앞에 나와 있는 파란색이 2022년도고요. 뒤에 나와 있는 노란색이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내신 성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올라갔지만 내신이 1.6에서 3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학교는 경희대학교는 2022년도에 1.6의 내신 성적 평균에서 3등급으로 큰 폭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상승한 대학은 중앙대학교네요. 중앙대학교는 2.22 내신에서 2.2에서 1.47로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졌습니다. 자, 내신 성적이 2.2다. 내신 성적이 3등급이다. 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숫자로 보실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이전에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신 성적이 3등급이다. 또 내신 성적이 2.2등급이다. 요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대학별 전형 방식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높낮이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지역, 그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형,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냐 자사고 학생들이냐에 대한 고등학교 유형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셔야 이 내신 성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딘가 요걸 보는 거예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보니까 한양대학교네요. 한양대학교의 경쟁률은 무려 전년도도 매우 높았어요. 전년도에 62.11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023년도의 경쟁률은 무려 70.56, 70점. 한양대학교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 수능 최저 미반영 구간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년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의 내신 성적이 매우 낮다는 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교과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2.95다. 경희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3등급이다. 성균관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2.64다. 이런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3등급으로 약대를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눈이 번쩍 떠지겠죠. 그렇죠? 의대를 가는 것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일반고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대부분 1.3 이내 정도의 성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대학교의 구간이 의대를 갈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78 정도의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대 합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거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약대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입결이 그만큼 내신 성적이 낮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이끄는 하나의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의 경쟁률 높고요. 아주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45.27.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덕성여대 16.32. 경쟁률이 30대 1에서 16.32로 급감한 이유는 바로 이것도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높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어디 몰리냐면 특정 대학들에 몰리죠. 어디에 몰려?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 두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낮은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낮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지 한양 약대의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에 타 지역 또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약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